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에 체코를 방문하지요. 특사단장인 성태윤 정책실장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체코 정부는 최대 4기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의 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추후 체코 정부가 태물린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체코 원전 수출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2+2라는 겁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2개를 했더니 2개도 더 맡긴다는 겁니다. 자, 먼저 수주한 곳 두코바니의 2기죠? 예, 이 두코바니는 어디냐면 우리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이제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고. 예, 그 프라하 남동방향에 있는 두코바니라는 지역에 원전 2기. 이 건설은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건설을 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 한국의 한수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매출 규모는 한 2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어서 또 앞으로 5년 안에 전력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건설이 예상되는 곳이 어디냐면 프라하 바로 정남방향에 테물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까 보셨죠? 예, 네. 테물린이라는 곳에도 역시 같은 2기, 그래서 역시 여기도 24조 원 규모의 이러한 그 수주가 예상이 되는데, 이 2곳에 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아마도 한 15년간의 일감은 원자력 업계에 일감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원전이라는 게 한번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핵연료를 넣으면 60년 가량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갑 누구가 태어나면 환갑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90년대까지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그야말로 고사될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 원전업계는 기사회생을 넘어서 번영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업체별 수주액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참 관심일 텐데,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공기업으로서 프랑스 전력회사와 우리나라의 어떤 한전 컨소시엄이 싸워서 이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컨소시엄 안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KPS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보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상컨대 한 8조 5,480억 정도의 어떤 수주가 예상되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1조 8,060억, 그리고 한전 KPX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천억 가까운 그 수주를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체코의 그 원전 수주를 염두에 두고 체코와 평소 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기술력을 전적으로 쏟아부은 결과 이와 같은 좋은 쾌거를 거뒀는데요.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내에서는 어디 있느냐? 창원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죠. 그래서 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 있던 그 탈원전 전략으로 인해서 창원공단이 거의 뭐 초토화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원전 산업을 새로 어떻게 보면 재추진하는 가운데 최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창원공단이 활기가 돈다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 지금 이번에 그 원전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는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전체 어떤 그 2022년 일감 중에 0.3%에 불과했던 수출 일감 비중이 올해는 7.2%로 24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특히 창원을 비롯한 이런 원전 생태계의 어떤 확대 발전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뭐 그쪽에 또 가깝게 또 고향도 있으시고 하니까 창원이 망할 뻔하다가 요새 아주 활기가 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지난 그 정권 동안 이게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전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도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2017년만 해도 거기에 있었던 그 관련되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3만 7천 명 수준이었다가 탈원전 정점을 찍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 5천 명대로 한 2, 3천 명 이상 확 줄었단 말이에요. 2, 3천 크죠. 엄청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로. 만약에 2천, 3천인데 거기다가 그 가족들 4인 하면 가족으로 한다고 하면은 10,000명 넘어요. 예, 하나의 작은 도시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탈원전을 제고하면서 이와 같은 어떤 나름대로의 지역 발전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그런 결과가 이끌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산 창원 일대 분들이 추석 연휴를 맞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총리의 특사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4일 접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율을 위한 그런 접견이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하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직후 19일부터 2박 4일간 22일까지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이 한체코 원전 동맹으로 가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또 미국과도 글로벌 시장 동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미 동맹은 참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건 그 김태우 실장이 이제 얘기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한미 동맹. 이것은 최근에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 한국이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한 데 대해서 자, 이 원천 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목리를 좀 부렸는데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그 해당 웨스팅하우스사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한수원과 정부가 현재 다각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이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원전의 그 평화적 이용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한 카테고리로 원전 동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국은 성장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의 관계는 역시 글로벌한 동맹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과 견해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체코하고도 우리가 원전 동맹을 차제에 구축하겠다. 쉽지 않아요. 예, 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최근에 그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이 아까 잠시 보셨습니다만 예, 포야르. 윤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체코 정부는 단순히 원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산업, 투자, 방산, R&D 다방면에 걸쳐서 한국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원전을 고리로 양국 간에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원전 동맹을 이번 방문 계기로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적게는 24조 원, 많게는 50조 원을 바라보는 이 체코 원전 수주를 마무리 짓기 위해 말씀드린 대로 19일 추석 연휴 직후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에 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틀 밤 잔다는 얘기예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또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 모두 동행하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일성이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어떤 실천하는 하나의 어떤 해외 순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또 기업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4대 그룹의 총수들이 다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성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와 같이 4대 그룹과 대통령이 함께 가는 그 순방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이었습니까? 부산 엑스포 어떻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는 이렇게 4대 그룹
그 대표들과 함께 그 해외에 가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그룹 회장 이외에도 지금 두산그룹이 그 체코의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산 아까 창원 얘기 한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박지원 부회장도 동생이에요? 예, 동생입니다. 친형제. 형동생 관계인데 이 그 현지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 비즈니스를 위한 그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동유럽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